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외부인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마을은 외부인들에게 때때로 신비로운 곳으로 보이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오래된 저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 저택은 100년 이상 된 건물로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대로 이 저택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로 그곳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특히 해가 진 후에는 금기사항처럼 여겼다. 이상한 소문이 마을 곳곳을 떠돌았기 때문이다. 어느 여름밤 도시에서 온 젊은 여행자 승현은 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그 저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승현은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둠이 깔린 후 저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사라지고 달이 떴을 때 승현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은 마치 시간에 갇혀있는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디선가 승현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승현은 각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호기심을 채워갔다. 그러던 중 특히 낡고 쇠락한 피아노가 놓인 거실에 들어섰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말아줘. 낡아빠진 글씨였지만 승현은 그것이 마치 누군가 살아있을 때의 절박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거실을 돌아다니던 승현은 문득 발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쿵쿵 쿵쿵.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승현은 그 소리가 집에서 나는 게 아니길 바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소리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승현은 마음을 다잡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근원지는 지하실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던 중 손전등의 불빛이 이상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둠 속에 기묘한 형체들이 손전등의 불빛에 반사되었다. 지하실은 과거의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낡은 서류들, 그리고 이상하게 덮어 씌워진 거대한 물체가 있었다. 승현은 가까이 다가가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고 거울에는 마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릴 듯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승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울 속에서 승현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발견했다. 검은 눈동자의 소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무언가가 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승현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마치 승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저택에서 빠져나온 뒤에야 겨우 멈춰 숨을 고를 수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소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마을을 떠난 승현은 두 번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날의 기억과 소년의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승현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 저택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의 고통과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고 그것이 저주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그 소년은 아마도 그날 행방불명된 가족 중의 한 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택은 이제도 여전히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세월의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거의 반세기가 넘도록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인지 학교 건물 자체가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얽힌 여러 가지 괴담들이 떠돌고 있었는데 특히 B동 4층 여학생 화장실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였다. 이 화장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시험 스트레스와 왕따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서 사라졌고 며칠 후
B동 4층 화장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 후로 이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조명이 깜박거리거나 세면대에서 피 같은 붉은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일그러진다는 이야기 또한 있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들은 이들로 하여금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이 괴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학생들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들 중 용기 있는 2명이 여학생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날은 하필이면 달이 유난히 어두워서 캠퍼스를 비추는 불빛마저도 희미하기 짝이 없었다. 친구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긴장된 마음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 사방이 적막했고 이상하게도 춥기까지 했다. 그들은 화장실 안쪽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친구가 세면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물이 아닌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2 학생은 바로 화장실을 뛰쳐나가려고 했으나 바로 그 순간 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리고는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갇혀버린 2 학생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화장실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돌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의 귓가에는 낯선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고, 그 와중에 흐느끼는 소리 또한 함께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을 걸려는 것처럼 2 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으며 서로 손을 꼭 잡았다. 그때 화장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켜졌다. 그 순간 거울에는 그들 뒤편으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학생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절망 그 자체를 대면하는 듯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짓궂은 미소였다. 2 학생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화장실 문은 갑자기 스르륵 하고 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은 간신히 몸을 입혀 그곳을 빠져나갔고, 그 이후로도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는 B동 4층 화장실을 폐쇄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떠도는 곳이라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 이야기는 졸업생을 통해 후배들에게 계속 전해졌고, 현재까지도 그 학교를 방문한 누구든지 B동 4층 화장실 쪽으로는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학교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변형되고 확대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 학교를 대표하는 공포 이야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거나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때면 그 이야기가 다시금 살아나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그 화장실 문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기묘한 긴장감을 느끼곤 한다. 3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낡은 주택이 있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얽힌 수많은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때문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밤이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여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 집은 점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에 관심을 가졌다. 남편은 작가였고, 새롭고 조용한 환경이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아내도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에 동의하며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말렸으나 부부는 이를 미신이라며 무시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부는 그들이 가진 미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글을 쓰다가 누군가 자신의 등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집 주변을 걷는 것 같았다. 남편은 다시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아내가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남편을 불렀고 남편 역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집안을 뒤져봐도 그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 차량이 고장나면서 부부는 계속 집에 있어야 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부부는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 태연하게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며 가끔 창문을 바라보는 하얀 형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고민 끝에 부부는 이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집에 얽힌 끔찍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러 세대 전 그 집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상한 의식을 치렀고 그 결과 몇몇 사람이 의문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편은 호기심과 공포심에 휩싸여 그 집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고 중간에는 오래된 표식과 함께 뭔가를 봉인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불이 꺼졌다. 깜짝 놀란 남편은 재빨리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그의 시야를 스쳐갔다. 부부는 더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짐을 꾸려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기 직전 아내는 방 안에 있던 거울 앞에 서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어렴풋이 그렇게 마주치자마자 곧 사라졌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명확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역시 모험의 끝은 두려움과 함께였다. 부부는 무사히 집을 떠났지만 그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끔찍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여전히 마을 아이들은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여행자들은 그 집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 주변을 지나쳐갔다. 이 미스터리한 집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의 상징으로 남았다.